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네, 인터뷰 텔라 오늘은 남정욱 교수님과 세계사를 알아야 대한민국이 보인다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세계사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세계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세계사를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봤다고 하면은 네. 이런 질문을 안 하고 답을 안 할 텐데 대부분의 일선 현장에서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설명해야 되는 내용을 위해서 세계사를 별도로 가르쳐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거든요. 사실 저희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필수로 배운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선택을 안 해요. 선택을 안 외운 게 한다는 많이 거고, 중요한 건 그 세계사에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오니까 네. 설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심지어는 불평을 해요. 강의하고 나면은 뭐 지난 시간에 무슨 수업을 들었는데 네. 내가 들은 게 그 수업인지 무슨 고대 전쟁사인지 모르겠다고 투덜투덜 불평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뭘 배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포기하자 하려고 생각하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 뭐 너무 기반이 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수업이 불가능해질 때가 있다니까요. 문과 수업에서는. 세계사를 공부해야겠네요. 세계사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은 거가 네. 보통 역사는 정직한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역사는 책을 읽는 사람한테도 정직하게 딱 그만큼 보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철학책 같은 거는 10시간 읽었다고 해서 사람이 철학적으로 10시간어치 좋아지지 않거든. 그쵸. 근데 역사책 10시간 읽으면 10시간어치 만큼 사람이 스마트해지거나 아니면 지적으로 한창이 돼. 해결책은 100시간 읽어도 똑같아요. 이것은 좀 철학은 정직하지 않고 네. 그런 학문이에요. 근데 역사는 정직한 학문.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세계사 책이 몇 권 없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나와 있는 대한민국 세계사 책들 뭐 이런 것들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세계사를 바라볼 때 이렇게 인류가 걸어온 길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책이 있는가 하면은 네. 인간이 걸어온 길을 그냥 서로 죽이고 뭐 이런 쪽만 주로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제일 위험한 거는 계급투쟁 내지는 네. 이런 증오의 역사를 써나가는 거. 증오의 역사가 가장 무서운 역사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 때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일부러 누락시키는 이런 거가 시각의 문제가 있는 거고 결국 그게 되면 인류의 미래도 어둡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최근 사드가 굉장히 이슈인데 그걸 중심으로 뭐 중국의 눈치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국론 분열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 세계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이제 국론 분열은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그 트렌드를 선도해왔던 입장이니까 상관없어요. 우리가 국론 분열의 그거잖아. 롤 모델이잖아. 그렇죠. 괜찮아요. 맨날 하던 건데 뭐 새삼스럽게. 이 성경을 갖다가 안 본 사람 되게 많은데 네. 내용은 대충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다윗하고 골리앗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네. 그래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갖다가 돌멩이로 때려서 기절시킨 걸로 할게요. 근데 며칠 있다가 골리앗이 와가지고 야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하게 된 거. 네. 그때 다윗이 반대로 골리앗에 가서 지가 때려서 서로 기절시켜 놓고 나서 며칠 있다 가가지고 야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되는 거가 국제의 정치 국제가 영원한 친구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가사가 인기가 있어요. 남이 노래 있어요.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이게 우리나라 정서야. 근데 영원한 친구가 없어요. 행복한 마음 같은 것도 필요 없어. 항상 이중적인 마음 이렇게 하면서 각자 이기적으로 각자 도생하는 듯 하면서 이게 어떻게 잘 엮여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세계사라는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계사라는 게 어떤 실체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각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네. 조금씩 인류에게 자유의 촌량이 늘어나는 거 이게 좀 세계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급작스러운 질문이 급작스럽지 한미동맹에 대해서
동맹이 지금 저기 저 53년도인가? 네. 4년도인가? 53년도. 53년도? 네. 3년도면은 한 6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은 동맹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동맹이 오래 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원래 동맹은 뭐 친한 사람끼리 맺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상대할 적이 있을 때 맺는 동맹인데, 그러면서 좀 체제가 비슷한 쪽도 많긴 많죠. 많은데 이게 60년 동안 동맹을 했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좀 달랐던 나라들이라도 비슷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최악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북한은 소련이 세운 이 식민국가, 남한은 미국이 세운 식민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뭐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그리스 때부터 이렇게 단체로 이주해가지고 새로 도시를 만드는 것 같은 식민시라고 하니까 오로지 부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는 바람에 네. 물론 동맹 맺기 전부터 이제 우리가 미국식의 어떤 나라 체계가 이제 세워지긴 했지만은 그 동맹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켜줬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번영의 중요한 울타리 내지는 기원이 될 수 있는 거가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동맹이라는 개념에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경제는 중국이랑 우리가 잘 해야 되고 안보는 또 미국이랑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듣기에는 정말 완벽해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신선미가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안보는 중국이라 하고 경제 미국이라 하면 어떨까. 그것도 가능할까요? 제가 좀 전에 한 얘기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그런 식으로 퍼주기만 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퍼준 받은 만큼 줘야 되는 거고, 중국이 우리에게 뭔가 주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만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마지막에 순간에 이런 책이 있는데,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묻는 또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게 다가와요. 너는 어느 쪽이냐. 이것은 중국과 미국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다가올 수가 있고,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주어지지 않는 유일한 가능성은 중국이 계속 몰락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한테 그걸 안 물어봐. 아무튼 지금 우리가 바랄 거는 오로지 중국이 주춤하고 더 이상 미국과 경쟁 구도에 들어서지 않기만을 바라는 거가 우리가 지금 바라야 되는 천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는데, 영어까지. 한국사를 공부하면 지나온 길이 보이지만 세계사를 공부하면 가야 할 길이 보인다. 네. 역사라는 것이 반복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패턴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사주의는 사실 나쁜 말인데, 원시제, 봉건제, 어쩌고 뭐 자본제, 공산제 이렇게 한다. 이게 역사주의 아니에요. 네. 뭐 자유주의에 있어서 역사주의도 있는데, 그게 인간의 가장 많이 자비로워질 수 있는 그런 세계로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은 바로 신의 나라가 지상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역사를 바라보는 교수한테 질문을 까먹은 다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안 드렸어요, 사실.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냥 명언을 소개해드리고. 그런 거죠. 세계사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날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시감 같은 게 생긴다고 할까 그런 느낌도 있는데, 한국사는 굉장히 특이한 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일들 해왔고 어떤 식으로 체제를 정비해왔고 이런 것들은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 자체에서 교훈을 끌어내기가 좀 세계사보다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를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양사 중에서는 의외로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할 대상도 많다는 거죠. 교수님이랑 세계사 공부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돼요. 세계사 공부는요, 네. 제가 다른 분 추천하고 싶은데, 누구요? 바로 월감수산 배진용 차장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을 공부하면 진짜 재밌는 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팩트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갔던 비행기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기억이 나. 에노라기. 한 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렇게 계속 기억하는 것도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기억이 나질 않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조선이 쳐들어온 장군 2명, 네.
본인이 쉽게 나가 기억나면 또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나. 한 명 가면 둘이 와서 이렇게 쫙. 네. 이래서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갈수록 신뢰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계속 역사 얘기를 해야 되는가 싶은데, 배진영 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석을 잘 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잘 걸어 다녀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도 있지만은요, 진짜 제대로 된 역사 포럼 같은 걸 갖다 한번 해가지고, 그냥 취미로 듣는 사람 말고, 한 10강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겨울방학 때, 네. 아예 돈을 받고. 아카데미 오시고. 예, 공짜로 하는 거는 자유는 공짜 아닌 것처럼 지식도 공짜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 맞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에 대부분을 책을 보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공짜로 한다는 건 서로가 안 좋은 일이고, 네, 그 맞습니다.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뭔가 안 들은 사람에 비해서 이게 발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은 돈을 받고 대신에 돈의 10배 이상을 안겨주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